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최대의 이슈죠. 일본에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일본이 오늘 오후 1시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방류 시점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 현재 정부의 대응은 믿을만 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저는 최악의 결정이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예. 대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난번에도 그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입장을 밝히면서 과학적으로는 안전한데 오염수 방류에 찬성은 아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한석수 총리께서 정부를 믿어달라, 과학을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웃 국가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왜 주권을 가지고서 항의하지 않느냐,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지금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묻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은 국민들의 염려와는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방류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은 후속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좀 씻겨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 이렇게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과학은 믿는 편입니다. 근데 예. 정부는 지금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믿으려면 이게 뭔가 그 전부터 우리 정부는 일본에 할 말은 하고 있어, 할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할 말을 할 거야라는 믿음을 국민들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은 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의 어떤 우선순위를 굉장히 높여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부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을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안심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이제 이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혼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 어떤 설득의 노력이 있었는가라는 것도 상당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더 필요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학은 믿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 과학을 신뢰한다는 것의 범위는 30년, 50년, 70년 혹은 100년 후의 과학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밝혀낼지까지 생각하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오늘 할 일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저는 과학적 사고라고 보는데 오늘의 과학이야 이것이 이제 방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30년이라고 하는데 최소 30년인 거잖아요. 네.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일본 언론 중에는 이번 세기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쓴 언론도 있던데 그 정도의 장기간 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과학의 의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신뢰도 이것을 고려해서 이것까지 고려한 어떤 행동,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이제 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또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담화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에 이제 대통령의 침묵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지만 담화를 지켜보는 또
일반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이 담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것이 예.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전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런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결정했을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럼 결정권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후보 시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는 그 국무조정실 제1차장 차관급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니 오늘은 한덕수 총리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 같거든요. 저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무량판이라고 하는 그 건설에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능 킬러 문항과 무량판에 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러면 과연 적은 문제냐, 논란이 적은 문제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주체로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만 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오늘 브리핑할 때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부의 입장은 명료하고 간결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 총리가 대통령의 뜻과 다른 말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예. 총리 얘기,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만 들어야 되나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킬러 문항이나 뭐 이런 건설 현장의 문제나 그다음에 그 뭐 건축 과정에서 뭐 무량판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생긴 사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 앞에 서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지금 대통령실이 전하거나 아니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아니면 또 이 비서관 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얘기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대통령의 말로만 해서 의심 또는 어떤 의심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좀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국민 입장에서 또는 국민을 대리해서 누군가가 손들고 질문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 대통령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계속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대통령이 왜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상주하면서 이것을 계속 검증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사실상 거부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문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 거기에 알려주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되거나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정부가 투명하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안심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회견이 이상한 이유로 중단되고 나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집권 이제 1년도 넘고 한 이런 시점이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 앞에 서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대응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어젯밤에 이제 촛불 집회를 열고 뭐 의총도 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 재앙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비 오는 날씨에서도 이제 우위를 잇고 진행된 촛불 집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앞에서 했던 똑같은 질문을 두 분께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대응은 국민들이 지금 믿을만 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저는 완전히 잘못 대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신뢰가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따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제 밤에 모여서 어제 비도 오는 상황 속에서 힘들게 저렇게 촛불 시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결국 이 문제는 과학이나 안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정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 외교의 문제고 환경 주권, 환경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것을 정부가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 상대로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해수부 장관, 환경부 장관 상대로 해서 늘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결국에는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앨리슨 교수 불러다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마치 식용 논란으로 가니까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마시지 않겠다. 뭐 섬주 참외 먹고 그러다 수돗물 마시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흘러갔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저는 국민들이 가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큰 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이제 상당 사례는 사실 또 손뼉이라는 게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이 지금 다 그렇게 받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은 지금도 보시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우리의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산업이 타격이 받으라고 지금 주문을 외는 거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여당이 그렇게 받으니까 서로 손뼉에 마주쳐갖고 소리가 나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면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예.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금 방류가 되기 전이라면 민주당이 저렇게 모여서 뭐 촛불도 뭐 들 수 있고 방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이미 방류가 예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적인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제일 당이란 말이죠. 이게 뭐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소수 야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러한 어떤 거리에서의 행보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이제 이 국민들이 마음을 주고 믿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대응 못 믿겠다. 또 여당이 저렇게 말장난처럼 비슷하게 하면서 수산업이 우려된다라고 했더니 수산업 망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그 믿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앞으로 한국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대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또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 위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고 방류 직후 채취한 이제 표본의 삼중 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그러니까 한 3일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